안녕하세요. 서희빈의 입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7월 기도 지향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7월 24일 제2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들이 한달간 노인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2월 30일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인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고서 가족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교황청의 평신도, 가족, 생명을 위한 부서와 알베르토 소르디 재단이 협력해 만든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교황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노인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이 새로운 삶의 단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기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쟁에 익숙해진 이 세상은 진정한 부드러움의 혁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부모와 노인은 우리 삶을 살찌우는 빵이자 사람들의 숨겨진 지혜라며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의 날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이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부했습니다. 교황청의 평신도, 가족, 생명을 위한 부서 장관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회와 공동체에서 노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며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교회가 노인들에게 가까이 있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긴급 상황에 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참여가 필요한 장기적인 사목 활동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토 소르디 재단의 치로 인티노 이사는 교황의 7월 기도 지향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을 소외,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노인들의 돌봄 요구와 실제적 필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족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인티노 이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안토니오 델 교구장 구스타보 가르시아 실러 대주교는 지난 6월 27일 저녁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에 버려진 트레일러에서 발견된 수십 명의 사망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실러 대주교는 오늘 저녁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버려진 트레일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식 사망자는 현재 53명이며 국가별로는 멕시코 22명, 가테말라 7명, 온두라스 2명이며 나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2명의 성인과 4명의 10대를 포함해 모두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실러 대주교는 트레일러에서 살아남은 어린 소녀를 만났고 생존자들을 위한 기도와 정치인들에게 이민개혁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경 도시인 라레도에서 약 150마일 떨어진 샌안토니오는 이번과 유사한 사건이 2017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 역사에서 미국의 남부 국경을 넘다 가장 많은 이민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도보로 국경을 넘고 국경 도시 라레도에서 트레일러에 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교교에서 정의와 평화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마리 캐녀는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에 자신이 지난주에 자원봉사 그룹과 함께 라레도의 가톨릭 고회 이민자 보호소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케냐는 브라운스빌, 엘파소 같은 미국 멕시코 국경의 다른 도시와 같이 라레도가 관심이나 기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토요일의 기온이 107도였다며 트레일러 안에 서너 시간 정도 있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교회 이민위원장 마리오 도슨빌 주교는 6월 29일 성명에서 이 사건을 이민자들이 절망에 빠져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끔찍한 모습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불행히도 이민의 맥락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도슨빌 주교는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라는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이런 불의를 용인할 수 없고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난민은 존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난민은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난민이 되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절대 잊지 못할 뮤지컬 영화 The Sound of Music을 보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38년 주인공 마리아는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의 놈베르크 수도원에서 수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수도자들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죠. 놈베르크 수도원은 실제로 찰스부르크에 있는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서기 714년에 세워져 독일어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녀원입니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수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은퇴한 해군 장교 폰 트랩의 별장으로 보내어져 7아이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아이들은 마리아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별장은 실로스 레오폴드 스크론입니다. 18세기의 찰스부르크 대주교로 재임한 폰 피르미안이 1763년에 건축한 곳이죠. 어머니가 없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리아를 통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트랩은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그녀를 해고하려고 마음먹죠. 하지만 아이들의 노래가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트랩과 그의 약혼녀인 남작 부인 그리고 마리아의 삼각 갈등 구조가 전개되지만 결국 마리아는 아이들의 아버지인 트랩과 결혼하게 되죠. 영화에서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을 성당에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은 북부 오스트리아의 몬드제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보통 몬드제 수도원이라고 불립니다. 서기 748년에 설립된 곳으로 결혼식을 촬영한 수도원 성당은 현재 성미칼 대학의 성당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트랩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된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트랩은 독일 군으로부터 군에 부역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죠. 나치를 혐오했던 트랩은 가족을 데리고 스위스로 탈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시를 당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무대 공연 도중 몰래 빠져나와 스위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마리아 가족이 무대에 서는 극장은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의 펠젠라이츠슐레입니다. 1600년대 후반 찰스부르크 대주교로 재임한
폰툰의 명령에 의해 1693년에 세워진 최초의 바로크 양식 극장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은 1965년 작품으로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는 영화이죠. 영화가 개봉되었던 초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지적되거나 너무 자기적이라고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봉 4주 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었고 아카데미를 비롯해 각종 영화상을 14개나 받을 정도로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난민가족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가 있고 그 중에는 작품성도 뛰어난 영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과 같이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떠올리는 영화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음악의 힘이 큽니다. 도레미송 에델바이스와 같이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아는 명곡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스토리의 주제,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것은 가족과 가정이라는 모두가 공감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랑, 이해, 협동, 결정 등 마리아 가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활기차고 긍정적이라 더욱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치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난민이 되는 용기와 결단에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스위스로 넘어간 트렉과 마리아 아이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합창단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공연을 하다 1942년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트랩은 1947년 67세로 마리아는 1987년 82세로 사망했고 그들이 음악 캠프를 운영하던 버몬트주의 스토우에 묻혔습니다. 부부와 대부분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는 트랩 패밀리 로지 리조트는 스키와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지금도 트랩의 손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셨겠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은 가톨릭 영화로도 분류됩니다.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트가 선정한 100대 가톨릭 영화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참고로 1위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은 2011년 크리스마스 때 유엔이 추천한 난민 영화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서희 베네딕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